한국의 집밥을 세계로. Do you know 집밥? 사자 배우자 만나려면 옛날부터 뭐 키 세 개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이 있었죠. 건물 하나 있어야 된다. 네, 많이 들었죠.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네. 의사 남편을 둔 신은아 마담 얘기는 어떤 얘기가 있을지 우리가 이야. 박수로 먼저 청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북한 여자는 이 집 며느리가 될 수 없나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네, 오셨어요. 네. 될 수 있어서 지금은 됐어요. 잘 살고 있고요. 네. 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그 방송을 시작하고 얼마 뒤에 저희 신랑을 만났어요. 네네. 만났는데 이제 지내볼수록 되게 진국인 것 같고 조금 저에게 신뢰감도 주고 해서 사이가 조금 진지해지면서 신랑이 그러면 우리 집에 이쯤 됐으면 인사하러 좀 가보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머님한테 최후 통첩식으로 나 북한 여자랑 결혼할래라고 말을 한 신랑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럼 근데 충격이지. 아들이 의사인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충격이지, 뒷바라지를 많이 해서 의사를 시키셨으면 이게 원하는 면을 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전혀 부합하지도 않는 신원 미상의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이 친구랑 결혼할 거예요라고 하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정말 많고 많은 여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북한에서 온 색시를 만나려고 하냐. 그렇지. 이해돼요. 그런 말을 확률이 할수 있어요. 이해돼요. 높진 않지. 이해돼요. 예, 예. 근데 신랑 집에서 오라는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어느 날은 갑자기 갈 데 있다고 제 신랑이 손을 잡고 간 곳이 시댁이었어요. 신랑 멋있다. 네, 근데 딱 들어가서 두 분을 뵀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친딸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아버님은 네. 아버님 얼굴은 저를 반기시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예, 근데 예. 저희 어머님은 막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진짜 갑자기 네. 데리고 간 거구나. 말씀 한마디 안 드리고 갔으니까. 근데 어머님이 딱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 아들을 왜 좋아하냐. 혹시 의사여서 배경만 보고 우리 아들한테 끌렸다면 내 아들은 너의 기대에 부합할 만한 아들이 아닐 거야. 아니지, 배경 더 불러서 말씀하셨네. 일단 선을 약간 그셨네. 불러서 말씀하셨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교제를 조금 오래 하고 한 4년 정도 교제를 하고 이제 예.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를 잡고 이제 양가 어르신들이 만났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말을 세게 못 하세요. 예, 예. 근데 그런 분이 되게 최대한 점잖게 저희 부모님한테 사실 우리 진백이한테 이제 짝이 있었다. 오, 야. 네. 근데 어머님만 그냥 받은 짝이셨던 거예요. 뭐 어느 병원의 뭐 가정의학과 전문인데 아니 이놈이 그렇게 보러 가자고 그러는데 진짜 매번 말할 때마다 이제 거절을 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집 따님 은하를 만나고 있다 보니 그렇게 거절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엄마는 살짝 또 이제 다 허락하고 만났는데 굳이 사돈 굳이 얘기를 해야 어른께서 되나? 저런 말씀. 상견례 자리에서 사실은. 속상할 사실- 만하죠. 아.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다 하시는 건데. 네. 그럼 결혼 후에는 어떠셨어요? 결혼 후에는 부모님 시댁 어르신들이 뭐 절 대놓고 무시하시지는 않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또 무시하신다고 뭐 그렇게 막 만만하게 당할 사람도 아니고. 소리 없이 강하다.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어디 출연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가서 말 좀 아껴라. 그리고 말을 좀 조심하거라. 토크쇼인데 말 좀 아끼면 어떡해. 그래서 지금 예. 이게 어머님이 성견지명이 있으신가 봐요. 네.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네. 갑자기 너 혹시 동치미 같은 데서 연락 오면 절대 나가지 마. 어떡해. 그때 나오셨잖아. 지금 나오고 있는 진짜로. 근데 어겼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저지르고 봐야지. 대박이다. 아니, 옆에 또 우리 또 출연할까요? 신은희 마담이 이제 네. 언니시죠? 네. 근데 남편이 역시 변호사신데 동생처럼 결혼할 때 뭐 시댁에 반대가 혹시 있었습니까? 어때요? 저도 법대고 남편도 법대 둘 다 법대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고 저는 이제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저도 네. 그 뭐예요 어디 신림에 가면 다 합격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고시. 네, 근데 뭐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결혼을 막 말이 오가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우리 혼인신고 먼저 하자. 그래서 저는 아 이런 경우도 있나 보다. 그냥 그래서 진짜 둘이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혼인신고를 먼저 똘꺽 해버렸어요. 진짜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식장도 잡고 예식장 우리끼리 부모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혼인신고하고 예식장도 다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통보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통보하자. 왜냐하면 이제 동생 몰랐어요? 여태까지? 몰랐어요. 동생 몰랐어? 왜냐하면 이제 탈북하듯이 해요. 그렇게. 비밀 작전. 남편이 그때는 지금 모르겠는데 남편이 부모님이 반대하실 걸 예상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경우라도 너랑 결혼할 거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멋있어. 네, 그래서 저는 저대로 그대로 다 따라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 결혼 혼인신고했다는 얘기는 말 안 하고 이제 어머님께 남편이 이렇게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예. 어머니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조건 간첩이다. 하는 거 보니까 무조건 간첩이다. 너 작전에 휘말렸어. 왜냐하면 그 어머니 말을 이해해 줘야 돼요. 네, 어머니 말씀도 그럼. 일리가 있으신 게요. 그 저희 삼촌이 이제 시댁 삼촌이시죠. 이 육사를 나오셔가지고 그때 당시 군에 되게 높은 계급에 계셨어요. 지금은 퇴임을 하셨지만. 정보통이 계셨네. 근데 이제 어머니 생각은 옛날 그 시대에는 막 간첩들 되게 많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시던 분이다 보니까 아 너희 삼촌한테 접근을 해서 정보 빼내려고 하는 분명히 간첩이다. 그런 거 옛날에 그 113 수사본부 이런 거 도전 치는 거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봐서. 간첩이 많았고. 네, 그래서 간첩 맞아요, 많고. 맞아요. 아, 그 여자는 북한 여자라서 안 된다. 이거는 둘째고 간첩이다라는. 근데 이 간첩은 해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거 국정원이랑 전화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 많이 골치가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간첩 아니고 이렇게 동생도 있고 부모님 다 같이 나와 있고 이런 얘기를 막 말씀드렸더니 부모님도 위장 간첩이셨어요. 근데 그러실 수 있어. 그래서 어머니도 사실은 당연히 뭐 같은 변호사, 뭐 같은 사자 이런 사람이랑 만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진짜 가문이라도 훌륭한 이 멋진 가문이랑 하고 이러기를 얼마나 바라셨겠어요. 근데 이제 노동자 출신의 가문에 북한에서 온 아가씨랑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를 하셨죠. 근데 남편이 많이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 알았다 하고 넘어간 다음에 남편이 근데 사실은 엄마 우리 결혼 혼인 신고를 했어 해서 어머니가 또 뒤집어지셔. 그렇겠다. 그것도 다른 문제고. 철이 있냐 없냐 왜 그런 식으로 부모님을 대하려고 하냐 막 난리를 이거는 서운함. 진짜 그때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리고 또 집에 와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혼인신고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좋아하지. 한국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 모르시니까. 시댁 어르신들도 알고 계시니? 그것도 걱정이 되셨나 봐요. 네, 그렇게 그런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까지 얘기만 들어도 재밌네요. 재밌네요. 저도 시댁에서는 굉장히 탐탁해하지 않으셨어요. 아, 남편분이 의사시. 네네. 그러지.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저희 남편이 시골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니까 네네. 책상 같은 게 막 형편없잖아요. 책상을 하나 딱 맞춰서 어허. 1학년 지나고 2학년 되면 그 책상을 들고 가서 6년 동안 그 책상을 맞춰준 걸 가지고 그 정도로 치맛바람도 세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절에. 의사 아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에 대한 게 굉장히 크셨나 봐요. 자부심이 네네, 어마어마하셨겠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H대학을 다녔고 네. 남편이 이제 Y대 이제 의대를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네. 재벌 딸하고도 만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 그치, 뭐 그치. 다 얘를 뭐 한번 알 정도로 네. 그 또 딸하고도 또 예, 교제도 예, 하고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저를 보면 이제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이제 네, 마음에 안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탐탁하지는 않게 생각을 네.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하고 한 4년 있다가 이제 방송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방송 때문에 이제 유명해지니까 요리하고 이제 그때가 되니까 네. 그래도 시어머님이 이제 인정을 해주시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손님 초대하려면 저희 집에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제가 음식도 하게 해고 굳이 나가서 먹어도 되는데 네네. 집으로 와. 네.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시어머님이 금전적으로 굉장히 철두철미하셔요. 어느 날 이제 그 예전에는 참기름을 한꺼번에 짜서 이렇게 나눠주시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참기름 짜는데 거기는 이제 가족이 많으시니까 네. 굉장히 많은 양을 하니까 그때 참기름 이 소주병 한 병에 8,000원 정도밖에 안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거 비싼 것도 아닌데 그거를 아들내니까 그냥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걸 다 8,000원이다 그래가지고 돈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선물로 준 게 아니라 형 주시고 뒤에서 8,000원.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희 친정 어머님도 뭐 다 해서 주고 뭐 이렇게 다 챙겨주시고 막 이러는데 시어머님은 예 그게 너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막 아니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 집에 친구분들 다 초대해가지고 음식 대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식비를 받으셨어요? 그때 아이, 받으시지 그걸 그랬어요. 어떻게 받아요? 그거야 당연히 네. 해드려야 되지. 퉁치셨구나. 아니 그런 네. 거는 그냥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한병당 다 받으시는 거는 네, 너무 그래- 나 같으면은 이 음식 좀 고소하시죠? 어머니께 산 참기름 뿌렸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야, 은근 무시 중에서 8,000원이 제일 센데요. 아니, 신은 씨는 어때요? 그 저 나를 좀 은근히 무시하는 시댁의 분위기. 어머님이 예전에 그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과외도 하시고 선생님도 하시고 이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제자분들 중에 잘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뭐 의사도 되고 뭐 판사도 되고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랑 집에 내려가면은 어머니는 진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뭐 얘야 걔는 어떻게 지내니? 이러면서 여자애들 이름을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하는 이름마다 다 뭐 걔는 뭐 어느 병원에 지금 뭐 하고 있잖아 뭐 어느 의사 병원 됐고, 교수야 뭐 교수고. 이런 막 이런 얘기만 하고 공부 못하네. 안보는 묻지 않으셨구나. 네, 그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모유수유하면서 그거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그럼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전혀 모르실 거예요. 남편도 모르고 어머님도 아마 제가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신다면 아실 텐데 그때 제 마음이 되게 씁쓸하고 이게 되게 슬펐거든요. 그냥 혼자서 좀 약간 네. 자격지심 이런 경우 근데 없습니까? 저도 그 엄마하고 이제 할머니하고 티격태격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제가 손주잖아요. 큰 손주인데 제가 뭔가 좀 뛰어난 거. 저놈이 그래도 머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말 잘하는 거. 그거는 다 지 할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맞아, 맞아. 제가 가끔 성질 부리면 아유 집안에 없는 성질이 어떠다. 이건 누구 닮아서 이러니? 그러니까 굳이 엄마 쪽 닮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집안에 없는 성질이 어디선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남한테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어머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희 아들만 이제 만나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땡땡이는 옛날에 연사마였다. 윤사마였다. 지금은 살이 좀 쪄서 그 미가 가려졌는데 제 다이어트만 하면 정말 조인성 저리 가라다. 자기 아들 다 그래. 자기 아들은 다 그래. 맞아. 그러시면서 저희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닮아서 코도 잘생겼고 입도 잘생겼고 얘 기봐 우리 아들 이런데 막 이러시면서 며느리 닮은 게 하나도 없고. 그쵸. 나도 무심코 얘기한 게 지금도 걸리는데 아들의 아이가 여드름이 그렇게 나더라고. 근데 그냥 나는 한 소리였어. 네. 근데 내가 이렇게 배려를 한다 그러면서도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런 뭐라고 생각을 그러셨는데? 했는데 이랬다? 아우 우리는 애들 기르고 나도 그렇고 피부가 한 번도 이렇게 트러블이 난 적이 없는데 쟤는 그렇게 어우 심하게 여드름이 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우리 집안엔 이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게 물론 상처야. 우리 며느리가 의사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지만 네. 이거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맞아요, 나빴을까. 상처요. 근데 그거를 그래 무슨 이렇게 구차스럽게 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얘기할게 미안해. 김수미 씨는 딴 거보다 이번에 로스쿨 네네네. 합격 소식 듣고는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때 제가 결혼할 때 나이가 어린 것도 걱정이지만 퇴사를 한다고 하니까 또 되게 걱정했어요. 맞아, 맞아. 요즘은 거의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며느리도 일을 하는 거를 기대하셨을 아니 그리고 아나운서란 것 같아요. 직업이 왜 워낙 그럼, 되기가 그럼 좋지. 어렵잖아. 그럼. 또 선망의 대상의 직업이. 하늘의 별 따기로 됐는데 뭐 최연소로 됐는데 완전 그 거기를 삼사에- 그만둔다. 제가 로스쿨을 가고 싶어서 퇴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그때 6월자 퇴사였는데 그해 11월에 인천에 있는 이제 한 학교 로스쿨 면접을 봤거든요. 한국 로스쿨.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도 말씀드리면서 좀 설득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시아버지도 정말 얘가 공부를 하려는구나 하고 그때 신혼집을 그럼 인천으로 알아볼까? 막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미 도와주셨네. 붙는다고 네, 생각하시고. 근데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해만 떨어진 게 아니고 다음 해도 떨어지고 그 다음 해도 떨어지고 그럼 얘가 말뿐이었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제가 퇴사한 것도 지금 그러니까 퇴사. 뭐야 얘. 다시 불러야 되나 이게 다시 공부도 못하는데 아니, 어떻게 아나운서가 됐지 이럴 수도 있어. 그 정도 되면은 부모님들 생각이 뭐냐면 얘는 합격이나 하고 그만두든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획이 꼬이니까 민망한 거예요. 이게 제 마음처럼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그 뒤로는 남편이 수민이 앞에서 로스쿨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맞아. 우리 그렇게 돼, 그렇게 돼. 우리 수미 민망하니까 저도 민망하고 성적도 안 나고 그러니까 막 마음에 막 소가리를 하다가 이번 유학 준비할 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일부러. 제 친정에도 거의 얘기를 안 했거든요. 조용히 그냥 준비를 하고 이제 말씀드려야겠다. 붙었으니까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남편이 그래 그럼 이건 만나 뵙고 얘기를 하자. 찾아뵙고 그래 엄마 앉아봐. 아빠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도 셋째니?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시면서 스토리상 그거 맞아 셋째니. 놀랄 일이 뭐가 있지? 셋째 말고는 꺼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셋째 밝혔다. 셋째니 너무 어머니 웃기다. 아버지가 막 너무 불안해하시면서 뭐냐다가 수민이가 유학을 가게 됐어. 유실이 붙었어. 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때 약간 시어머니가 핑 하고 눈물을 보이셨는데 그때 저도 아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아이고, 고생했어요. 서로 동상이몽이었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 내가 키워야 되는. 그러니까 아니 국내 로스쿨이면은 진짜 진심으로 감격하셨을 것 같은데 얘가 미국을 간다고? 애가 둘인데 이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 맞아요. 내가 힘든 생각이 먼저 떠오르니까. 남편이 육아휴직하고 다 같이 다 같이 미국 네, 가요. 왜냐하면 제가 3년 과정이 아니라 1년짜리 일반 석사여서 짧아요. 다행이네. 좋네요. 다 가는구나. 다행이다. 다 같이 가네. 우리 우리 신은아 신은이 두 이 자매님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신 건데 이 과정에서 쭉 말씀 들어보니까 당사자보다 더 속상하셨을 분 바로 친정 엄마가 아닌가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의 어머님 직접 모셨습니다. 자,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예.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머니 모셨습니다. 직접 너무 좀, 미인이시다. 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드릴까요? 젊으세요. 어우. 아유. 보통은 그냥 앉아서 하는데. 너무 긴장했나 봐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소개를 안 하셨어도 나오시는 순간 누구 어머님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너무 닮았어요, 진짜. 특히 둘째 따님하고 네, 거의 아주- 판박이시네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이 두 딸이 한국에 와서 이제 변호사 의사와 결혼하면서 어머님 걱정도 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할 당시에. 예. 해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몇 가지 질문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여기 판넬 있어요. 요거로 답을 하고 그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신은이 신은아 자매 중에 결혼할 때 더 속썩인 딸은 속속이 딱. 결혼할 때도 둘 중에. 속속이 딸. 좀 바쁘네요. 예. 신생일이네. 느낌은 의사 아니야, 신은이 의사? 중에 의사? 첫째냐 둘째냐. 변호사. 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더 속을 썩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은하가 은하 둘이 다 성격이 아빠를 닮아서 좀 조용하고 쟤는 은하 좀 성격이 좀 그래요. 여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조용하고 이러는데 아빠 닮아서는 그래요. 이건 국룰이네. 조용하고 정말 속도 안 썩이고 처음에 예. 때는 그러고 잘하는데
결혼식 때 있잖아요. 저 은하가 좀 속썩이더라고요. 오, 왜? 아니 뭐 우리가 서울에서 사는데 아니 뭐 굳이 예식장을 거기라 한다는 거예요. 그 인천 영종도 있잖아요. 인천. 호텔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 서울에서 안 하고 영종도 호텔에서. 예, 예. 좋은 호텔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글쎄 좋은 호텔은 호텔인데 예. 우리는 가는 사람들 불편하게. 네, 그 하객들은 좀 힘들지. 하객들이 많이 가야 뭐 우리 축의금도 많이 들어오고. 거예요. 맞죠?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그래서 옛날에 연예인들은 다 여의도에서 했거든. 많이 그게 국룰인데. 강남 아니면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게 왜 그쪽에서 했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조용하게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신랑하고 연애 코스가 그쪽이었고 내가 오랫동안 연애하다가 그쪽을 많이 갔다고. 인천에 정이 많아가지고. 본인이 좀 친숙한 장소, 또 동네니까. 조개구이를 많이 먹으러 갔나 그렇게 인천 쪽에서. 아니 근데 저희가 예상한 거 너무 다른 방향으로 답하셔서 축의금 때문에 그렇게 속썩인 게 아니고 결혼 당시에 왜 우리 그렇지 의사사위 그 얘기를 하시려는데 축의금 때문에 질문을 잘못했네. 굉장히 현실적이시네요. 아니 사실 결혼식 하기 전에 애들이 사이 될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더라고요. 예. 왔는데 키도 1m 80, 키가 쭉쭉 빵빵이고, 예, 그리고 직업도 뭐 정말 아니게 번듯하죠. 아니라, 예, 네. 번듯하지 않아요. 예. 근데 딱 한 가지 여자 보는 눈은 없더라. 여자 보는 눈은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은 어떤 얘기가 나올 줄은 예측이 안 된다. 시정어머니. 시어머니 나오신 거 맞죠? 시어머니 아니시죠? 원래 어머님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세요? 늘 이러세요. 저희 편이라고 지금 막 되게 든든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솔직한 마음을 말씀하신 거죠. 방송 어머님이 더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 딱 하나래. 변호사, 의사 이러면 대한민국이 1등 신랑감이잖아요. 거의 사실이지. 아니 근데 글쎄 정말 호강하게 살겠는데 하필이면 이북에서 와서 나는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아무것도 정말 해줄 수 이거 솔직한 없는 말씀이시네요. 이런 이러세요. 사람 네. 집에 돈다는 게 참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이렇게 어머니한테 잘난 애들이 반하네, 내가 반하네. 매력 있네. 이 질문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의사 사위 중 더 어려운 사위는 첫째 사위, 둘째 사위죠. 나와 이게. 예민한 분이야. 난 알아. 사위 둘 중에 흔하지요. 그래. 의사 사위. 의사 사위. 왜 웃으세요? 예. 왜 그러냐면 성격이더라고요. 큰 사이는 뭐 눈이 와도 뭐 장모님 눈이 오니까 우산 쓰고 가세요. 비 오면 우산 쓰고 가 이러고 어머님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 나갈 때 꼭 조심하시고 나가시라. 다정해. 예, 가급적이면 나가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우리 막내 사이는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말이 별로 없구나. 말이 별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뭐 그냥 목통이고 알아서 가시겠지. 예, 가끔 가다가 그냥 아니 근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애들 하루 종일 우리 애를 봐줬으니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만 하고 하니까 말을 많이 하면 좀 어렵지 않잖아요. 편안하고 이렇게 이게 했는데 성격 차이도 있고. 네, 말수가 없어. 아니, 문과 있다. 그리고 의사가 되게 바빠요, 어머니. 네, 그리고 밖에 눈이 오는지 몰라. 그런 입장은 몰라. 네. 어머님 얘기로는 막내 사이보다 큰 사이가 좋다는 얘기야. 예. 그치? 이번에도 못 알아들으셨어야 되는데 어머니. 다음은요. 변호사, 의사 사위 중 용돈을 더 많이 이거 주는 재밌다. 사위는 아유, 100% 변호사지. 용돈을 많이 주는 사위. 변호사 의외로 용돈은 의사일 수도 있어. 아니야, 변호사 더 많이 줘.
아니, 근데 애들이 주지. 예. 우리 이 큰 사이, 둘째 사이는 경제권을 안 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아, 사위가 둘 다 안 줘요? 예. 아니, 그냥 애들이 줘요. 애들이 주고. 건너서. 우리- 따님들이. 예, 저희가 아니지, 경제권 여기가 갖고 있는 거지. 그렇지. 더 많이 주는 딸이 누구예요? 더 많이 주는 딸. 그래도 더 예. 많이 주는 딸은. 들어. 많이 주는 아, 딸. 그냥 그래도. 둘이 다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얘들이 합의를 봤나 보네. 맞췄네. 어릴 때 되게 있잖아요. 현명하다. 어릴 때 안 넘어오시네. 북한에서 이제는 온 지가 여기 오라지 않아요. 이제는 20년도 넘고 이러는데 북한의 고정관념이 살짝 있는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생각에는 경쟁을 해서 좀 더 줘도 되는데 딱 단합해 그냥 자본주의여도 되는데 공정하게. 이건 아직 사회주의인가? 그러니까 이 봉투도 똑같고 저 봉투도 똑같고 둘이 입을 맞춰서. 그게 뭐지? 저희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 결혼을 했으면 그 집에 아내가 경제권을 관리해야지 아, 그래도 관리를 돈이 해야 된다. 남는다더라. 엄마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가 월급을 받으시면 정말 1,000원도 남김없이 다 엄마한테 갖다 드리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번에 용돈 들켰어. 아 그래요? 아주 뭐라고 그러지? 궁금해. 비밀이. 뭐가 들켰다는데. 뭐가 들켰다 그러는 뭐? 아빠가 이렇게 다 가져다 드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번에 비자금 용돈 있으셨어. 들키셨어. 그렇지. 아니, 근데 아무리 남자가 조금은 있어야죠. 그래서 나도 그래, 나가 궁금한 게, 생기지. 난 궁금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가 내가 주면서 주고도 장모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따라 드려요. 그래서 사위도 내가 보기에는 저 정도 이렇게 그 의사 사위고 변호사면 본인이 주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위가 몰래 줘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원래 용돈 주는 사람. 몰래 주는 원래 사위. 쓴 적이 있는 거? 있잖아. 있어. 의식적인 것도 말고. 그런 얘기를요? 네. 나중에 안 주겠는데. 원래 줘. 아까 보니까 가정 다감한 건 약간 변호사 사이였거든요. 예, 변호사 맞아요. 사이였죠. 네. 그런 거 같네. 쓱 챙겨줘요. 살짝이요? 은희가 눈이 희둥그레지네. 놀랐어. 그래, 어디서 났을까? 변호사 사이가 뭐라면서 이렇게 줘요? 월급 다 주는데 나한테 어머니 친구분들하고 바게트 거기 가서 차도 한잔 하세요. 그래, 그래, 이러면서 그래. 살짝 상품권이랑 주고. 근데 또 저 우리 신랑은 가끔은 어머니 우리 병원에 화장품이 좋은 게 나왔어요. 피부과에 심지어? 네. 그런데 은하 씨한테 보내니까 그러니까 은하는 아마 자기가 드린다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잘 쓰세요. 양쪽으로 다 받고 계셨네. 아니 근데 얘기 네, 들어보니까 좋아요. 자랑할 만 하시죠. 근데 지금 은희 씨는 놀랐네요. 지금 슬쩍 줬다는 걸 지금 듣고 놀랐어요? 아, 저는 사실 저한테 다 100% 주는 줄 알았거든요, 월급을. 그래서 항상 자기는 뭐 한 달 용돈이 뭐라고 하면서 몇십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늘 남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받았다고 하길래 당연히 여기서 받았다는 줄 알았는데. 아빠만 빼돌리는 줄 알았죠? 재밌네. 마지막으로 우리 저 두 사돈댁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좀 하실까요? 어때요? 네. 사도님들 안녕하세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신랑감들을 키워서 우리 같이 못 사는 집에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전에도 예쁘게 봐주셨지만은 지금도 그냥 우리 애들을 예쁘게 봐주십사 하고 부탁하고 싶고 자식들이 효도하는 걸 많이 받으시면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따뜻하네요. 너무 따뜻하다. 그리고 다음에 어머님만 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 그냥 계시다 가세요.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포기요.